자, 요거 연립방정식은요, 우선에 처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중학 1학년 때 했는데 뭐 2x-1은 3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에 대한 방정식을 했었지. 그치? 근데 이제 너희가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것도 이제 풀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이제 미지수 두 개는 보통 XY를 많이 쓰시면 막 앱이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 두 개로 X하고 Y항이 있을 거고 이 둘의 차수가 둘 다 1차인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X항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X항이 있겠지. 그걸 AX라고 하자. 그리고 무슨 Y항이 있어야 되니까 BY라고 하고 상수항은 있다고 해도 차수의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방정식이니까 는 0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이게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B도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이런 모양을 따르는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y는 2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자, 이런 거는 둘 다 미지수 xy 두 개고 각각 차수가 1차고 는이 있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가 되거든. 자, 우리가 x 빼기 1은 3이다 라고 하는 x의 값은 4라고 이렇게 해가 딱 하나 정해지지.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이렇게 정해지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한 개로 딱 정해지지 않지. 왜냐면 두 개를 빼서 2가 되는 게 엄청 많잖아. 3 빼기 1도 되고 뭐 2.2 빼기 0.2도 되고 맞지? 3과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1 이런 것도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거든요. 무수히. 그래서 자 해라는 것은 이 미지수를 요 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해라고 하잖아.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보통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용어 뜻은 해는 뭐라고 해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이거는 어떤 거라도 똑같아 그치? 방정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이가 그것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자,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하지. 그래서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으로 푼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xy가 수 전체라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는 어떻게 된다고? 해가 무수히 많아.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용어로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3에서 1을 빼도 2가 되고 4에서 1을 빼도 2가 되고 5에서 3을 빼도 2가 되고 뭐 소수 이런 분수 다 있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뭐 하나라고 정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나중에 뭐라냐면 이런 걸 보고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부정방정식. 들어는 봤니? 응. 자, 그래, 뭐, 보기만 끄떡하면 되죠. 부정방정식. 너무 해가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거, 부정방정식.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그 해를 만족하는 게 이 XY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뭘까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4인 거야. 이걸 만족하는 애는 무수히 많지. 그치? 근데 한 개 더 적어볼게. x 빼기 y는 4다. 이런 거 한번 해보자. 4 말고 2 할까? 이렇게.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고요. 이걸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한 쌍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연립방정식이라고 해. 연립방정식. 연립주택 할 때처럼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거지. 그치? 연립해 놓은 거.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이것의 해라는 것은 위의 해와 밑의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거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걸 얘기해. 자,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 수는 4하고 0이 있지. 근데 x는 4와 y는 0은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될까요? 안 돼요. 맞죠? 왜? 이 4,0은 위에는 만족하지만 밑에는 만족하지 않거든. 그런데 x가 3이고 y가 1이면 그거는 해가 어때? 위에도 참이 되고 밑에도 3 빼기 1을 하면 2가 되니까 참이 되잖아. 이렇게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맞지? 그럼 그건 해가 되겠지. 되겠니? 응?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 아까는 이거 직관적으로 3하고 1인 것 같아요 하고 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우리가 그래서 요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세요 하면은 x는 3, y는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순서상으로 3,1이에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요게 이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말고 식이 복잡해지면 일일이 숫자를 다 대입할 수도 없고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점이 내가 기존에 이미 잘 풀 수 있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고치면 돼. 즉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이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거라고 해. 소거. 그래서 미지수 두 개를, 이거 소건이 아니고 소거. 미지수 두 개를 하나로 고치는 걸 소거라고 하는데, 소거를 통해서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라고? 미지수를 속어야 되죠. 근데 속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통해서 미지수를 소거한 다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통해서 미지수를 소거한 다음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그거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9-3x는 y다 라고 하면 여기 미지수가 두 개 있어. 여기도 두 개 있어.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를 하나로 소거하기 위해서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쓸 거거든. y가 얘랑 같으니까 요 y짜리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도 되겠지. 왜?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 자, 요거를 요 y짜리에 요거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2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해줘야 되지. 9-3x 괄호 닫고는 -4. 그럼 x 2, 9, 18 플러스 6x는 -4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 미지수가 xy 두 개였는데 미지수가 x 종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끼리 계산해서 1차 방정식이니까 그대로 푸는 거죠. 7x는. 이 1차 방정식 푸는 거 우리 자신 있지 않니? 그치? 자, 이거 2항에서 14. 그래서 x는 2. 네, 물론 연산이 안 돼서 한 번씩 틀리긴 하겠지만 푸는 방법은 완벽하게 익혔죠. 자, 그럼 x는 2 구했거든. 그런데 y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대입했던 식에 요 x자리에다 2를 넣는 거야. 그래서 y는 9 빼기 6 해주면 3이겠지.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x는 2, y는 3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2,3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요렇게 하는 것을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법은 목적이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 대입하는 거야. 이 방법은 너희가 지금만 쓰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있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에 하나로 고쳐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2차 방정식도 미지수가 한 개인 2차 방정식 나중에 풀 거란 말이에요. 2차 부등식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미지수를 한 개로 소거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대입법이야. 대입법. 잘 활용해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뭐 때문에 배우는 거야? 중학교 시험 잘 보려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고등학교 내용까지 확장하기 위한 기초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아, 대입법을 통하면 미지수를 하나로 소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미지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힘든 경우에 번뜩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대입법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소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2번. 또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거든. 가짜가 더할 가짜야. 감자는 뺄 감자야. 그래서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야. 빼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있지. 얘들아 A는 B라고 하는 식이 있어. C는 D라고 하는 식이 있어. A가 B랑 같거든. C가 D랑 같거든. 그러면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끼리 더해봐. A랑 C랑 더하고 B랑 D랑 더해. 그렇게 해도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등호 관계가 성립하겠지. 맞지? 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여기 빼도 곱해도 돼. 나눠도 돼. 그치? 그래도 다 성립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5x고 여기가 5x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통째로 빼버릴 수 있다고 하면은 5x가 소거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두 식을 뺄 거예요. 자, 뺍니다. 자, 뺄 때는 5x-3y에서 5x-4y를 통째로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빼기 어떻게 하더라?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거 부호를 바꿔서 생각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암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두 개 다시 빼볼게. 자, 빼면 5x에서 5x를 빼니까 x는 소거되고 없을 거거든? 그러면 남는 것이 마이너스 3y에서 마이너스 4y를 빼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4y랑 마이너스 3y를 계산해서 플러스 y라고 해주고 11에서 13을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x가 소거되는구나. 자 그러면 구했던 y 마이너스 2를 위에나 밑에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거든요. 위에 식에 대입을 해보자. 위에 대입하면 5x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플러스 6이 되고 는 11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잖아. 그래서 상수항 넘기면 5가 되고 x는 1인 거지.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2. 얘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가 소거되면 얼마나 문제가 예뻐, 그치? 근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더 많겠지? 자, 이런 경우는 x 개수도 똑같지가 않고 y 개수도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더하거나 뺀다고 했을 때는 미지수가 소거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똑같게 만들어 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요 식의 양변에 우리 지금 3하고 4니까 어떻게 이거를 똑같게 만들까? 얘를 똑같게 만들려면 4와 3의 공배수 중에 12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통째로 3을 곱하고 밑에 식에다가 통째로 4를 곱하자. 왜?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 했거든. 그래서 왼쪽에다 3을 곱하면 12x. 여기는 9y가 될 거고. 우변에도 3을 곱해야 되니까 15가 되죠. 자, 밑에 식에는 4를 곱할게. 그러면 12x 플러스 2, 4, 8y가 되고 4, 8에 32. 그러면 이제 12x, 12에서 똑같아졌기 때문에 두 식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12, 10이 없어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7y지. 여기가 마이너스 17y. 그리고 15에서 31을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7이겠지. 그래서 y는 1이에요.
그럼 y는 1 구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식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요거? 여기다가 그쵸? 요 식에 y자리 1을 넣을게. y자리 1을 넣으면은 3x 더하기 2는 8이 되고 이러면 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되거든. 그래서 3x는 8에서 2 빼면 6. 그럼 x는 뭐가 되니?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방정식 했을 때도 기억나지?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모두 다 간단한 기본형 해놓고 갈로가 있거나 개수가 정수가 아닌 유형들 다 했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준 다음에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위의 식은 풀면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4 되지. 됐니? 이것도 이제 한번 3으로 하자. 3x, 여기 5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3y,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y를 왼쪽 이항하면 플러스 5y, 3y에서 5y를 더하면 플러스 8y는 상수항이 2, 5, 10 이렇게 고쳐놓고 푸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를 요 상태 그대로 x 소거할 수 있으니까 그치? 두 개 더하면 되겠네? 두 개 더하면 자, 요게 언제 더하고 언제 빼지? 아까처럼 이렇게 부호가 서로 같은 것은 소거가 되려면 빼줘야 돼. 근데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뺐을 때 소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는 더해야지 소거가 되겠지. 그래서 더해주면 2x는 없어지고 얘랑 계산하면 7y가 되죠. 더하니까 4 더하기 10 하면 14. 그래서 y는 2. y는 2 구한 건 이 중에 제일 간단한 거 요 식인 것 같네. 마음에 드는 식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왜? 그 값은 모든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y에다 2를 넣으면 2x 마이너스 2는 4가 되고 그럼 2x는 6이 되니까 x는 3이겠지. 그래서 x는 3, y는 2라고 구해줘야 된다. 자, 소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니?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등식의 성질을 써서 개수를 정수로 고쳐놓고 한다.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는 10을 곱할게. 10 곱하면 11x. 10을 곱하면 5y. 10을 곱하면 1. 자, 100을 곱할게. 100 곱하면 2x. 100 곱하면 10y. 100 곱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거하려면 누구? y를 소거할까? y. 왜냐면 여기가 10y니까 여기가 10y가 되려면 위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통째로 곱하기 2를 할게요. 2를 하면은 22x 10y는 2 밑에 거는 그대로 2x 더하기 10y는 마이너스 18. 자, 그러고 나서 이제 y가 똑같아졌으니까 요거 소거하려면 두 개를 빼야 되겠지. 자, 빼면 22x에서 2x를 빼니까 20x는 y는 소거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은 20. 그래서 x는 1. x는 1은 이 식이 제일 간단한가요? 여기 넣어볼까? x에다 1을 넣으면 2는 2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10y는 2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0. 그래서 y는 10을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러므로 해는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 자, 분수. 요거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쳐야지. 그래서 위의 식에는 통째로 뭐를 곱해요? 10, 밑에는 6 곱하면 되니. 그래서 10 곱하면은 5x 마이너스 10 곱하면 6y는 10 곱하면 4. 밑에 거 6 곱하면 x. 요거는 3y는 5. 자, 그 다음에 누구 소갈래?
y 소거할까? y. 자, y 소거하기 위해서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2x 더하기 6y는 10이다. 자,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하고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지. 자, 더해주면 7y 이거 두 개 더합니다. 7x는 y 소거되고 14. 그럼 x는 2. 자, x는 2는 요식에 대입할게, 요식. 여기다 대입하면 2 더하기 3y는 5가 되고 3y는 5에서 1을 빼면 3, y는 1이 돼요. 자, 그래서 x는 2, y는 1 이렇게 된다. 자, 7번은 있잖아. 7번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A는 B는 C가 있다 해보자. 이거 뜻이 뭔데? A, B, C가 세 개 다 같다. 그 말이지. 세 개 모두 같다. 근데 이거를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다고 해도 같은 말이지. 즉, 이 식과 이 식은 동치인 거 맞니? A, B 같은데 B, C 같으니까 A, B, C 세 개 다 같은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A는 B, A는 C 이렇게 해도 동치인 거 맞니? 이 식과 이 식 같은 말인 거 맞지? 자, 또 B는 C, 그 다음 A는 C 이렇게 해도 같은 동치인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쓰더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아무거나 택하면 돼. 근데 우리가 미리 연습하면 요게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였다고 해볼까?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것도 A, B, B, C 요거랑 A, C, B, C 요거랑 A, B, C에 이제 뭐 빼먹었냐? A, B, A, B, B, C A, C, B, C A, B, A, C 안 했지? A, B, A, C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자, 이거랑 동치인 거 맞니? 맞지? 왜? A, B, C 중에 A가 제일 큰 거잖아. C가 제일 작고. 그럼 A가 B보다 크대. 근데 B는 C보다 크대. 그럼 C가 제일 작고 B가 중간이고 A가 제일 큰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동치죠. 이 식과 이 식도 동치니? 동치야? A가 C보다 크지? B가 C보다 크지? 그러면 C가 제일 작은 건 알 수 있지. 이 식만 보고 A, B의 대소관계 알 수 있니? 없잖아. 이 식만 보고 어떻게 A, B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어? 그럼 이거랑 이거는 동치 아니야? 아니지.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맞지? 또 이거랑 이 식과 이 식은 동치다 아니다. 아니다. 왜?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큰 건 아는데 B, C의 대소관계를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의할 점, 는일 때는 이게 어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더라도 모두 동치이니까 상관없이 하나를 아무거나 하면 돼. 그런데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면 돼. 순서대로만. 알겠지? 이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미리 또 설명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아무 때나 풀어도 상관없댔으니까 연립방정식 만들 때 x 더하기 2y는 5라는 식하고 3x 더하기 y는 5라는 식 이렇게 두 개를 만들자.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밑에 식에 할까요? y를 속어 밑에 식에 2를 곱하면은 요 식이 6x 더하기 2y는 10이 되거든. 그래서 이 식하고 요 식하고 요 식하고 연립할까. 자, 밑에서 위에 거 빼볼게. 암산으로 6x에서 x 빼면 5x 2y는 소거돼서 없어지고 10에서 y를 빼면은 5. 그래서 x는 1이에요. x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 더하기 2y는 5가 되니까 2y는 4가 돼. y는 2가 되겠지. 그래서 해가 x는 1, y는 2가 된다. 물론 소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시험 칠 때 선생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맞다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6번. 연립방정식 해가 특수한 다음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4래. 어떤 식이. 근데 2x 더하기 2y는 8이래. 얘들아,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간법을 한다고 해서 위의 식에 2를 곱해보자. 위의 식에 통째로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2y 더하기 2y는 8이 되지. 됐니? 그래서 이까지 쓰고도 눈치를 못 채고,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눈치도 못 채고, 눈치 없게. 이거랑 이걸 또 빼본 거야. 그 선생님 빼라 그랬어. 뺐어. 그러면 여기 x지. 어떻게 돼? 2x 없어지지. 2y 없어지지. 왼쪽이 뭐 되니? 0 되지. 8에서 8 빼면 또 0 되지. 그러면 0은 0이다 라는 식이 되지. 0은 0이다는 무슨 식인데? 세 글자. 항등식. 맞아, 항등식. 항등식이 돼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미지수 xy 상관없이 항상 참이에요. 그 뜻이지. 그치? 그래서 알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이 식이 되는데 이거랑 이거는 두 개가 어때?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겠지.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가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해가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 또 볼게. 여기가 x 더하기 y는 4가 아니고 이번 x 더하기 y는 3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선생님 시킨 대로 너무 열심히 하는 애라서 위에서 2를 곱한 거야. 저 곱해보자.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6이 되거든. 그래서 두 개를 또 빼본 거야. 빼니까 x 없어지고 y 없어져서 0은 6에서 8 빼면 마이너스 2가 돼. 0은 마이너스 2다는 무슨 식이야? 이런 걸 뭐라 하느냐? 거짓인 등식이라고 하죠. 거짓인 등식. 0이 어떻게 마이너스 2랑 같니? 틀렸지.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이 x, y 어떤 수를 넣던지 간에 항상 거짓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여기에서 2x 더하기 2y가 6이라 했는데 밑에서 2x 더하기 2y가 8이래. 어떻게 같은 xy에 대해서 6이 되면서 8이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면 해가 한 쌍이 나올 거야. 위에처럼 이렇게. 근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나올 건데 그런 건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가 특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아까 x 더하기 y는 4라는 거랑 x 더하기 y는 2x 더하기 2y는 8이라는 식은 위에 거랑 밑에 게 똑같은 식이지. 왜 같은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의 식에 모든 항에 2를 곱하면 밑의 식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 말은 이 개수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곱하면 같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 이 x의 개수가 2분의 1이야. 여기도 2분의 1이야. 여기 8분의 4는 약분하면 2분의 1이거든. 이 개수들의 같은 항에 대해서 개수들의 비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곱하면 등식 성질을 써서 어떤 숫자를 곱하면 같아질 수 있거든. 이럴 때는 두 식이 서로 같은 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다시 분의 A가 B 다시 분의 B랑 같으면서 C 다시 분의 C랑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 같은 항에 대한 개수의 비가 일정해야 돼. 그래야지 어떤 수를 탁 곱하면 서로가 똑같아진다. 이해갔니? 자, 그런데 아까 해가 없는 경우는 어땠어? 여기는 밑에는 2x 더하기 2y는 8이었는데 밑에가 위에가 여기가 3 이렇게 되면 여기 2를 곱하고 2를 곱하면 여기가 6이 돼버리니까 같은 xy를 넣었을 때 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해가 없으려면은 그때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비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앞에 거는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 앞에 게 아무리 해도 똑같이 안 되면 그건 해가 한 쌍이지. 그렇죠?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똑같아져. 그건 해가 고민할 필요 없이 해가 한 쌍이야. 근데 요게 앞에 게 서로 같아졌어. 그런데 뒤에 것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지만 뒤에 게 서로 다르다면 해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해가 없는 조건은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아서 앞에 건 같아질 수 있지만 C-분의 C랑은 달라서 뒤에 건 다른 거야. 자, 그런 경우는 해가 없게 돼요. 자, 그러니 해가 특수해지려면 무조건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는 서로 같아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족해야지 해가 특수해져. 그런데 뒤에 게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로 나누어지는 거야. 되겠니? 앞에 것마저 다르면 뭐라고? 자, 이게 다시 한 개 더. A-분의 A랑 B-분의 B라는 값이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뭐가 된다고? 해가 한 쌍. 그건 해가 특수한 게 아니지. 보통 일반적인 해가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개념 점검 테스트를 칠게요.